히타이트의 수도였던 하투사 발굴을 주도했던 고고학 팀은 왕실의 보물창고로 추정되는 유적에서 금과 같은 귀금속으로 만들어진 유물을 거의 찾을 수가 없었으며 도시 곳곳에서 방화의 흔적만 발견될 뿐 수도를 방어하기 위한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다는 증거를 찾지 못합니다. 당대의 강력한 문명 세력인 히타이트가 왜 몰락했는지를 밝혀줄 결정적인 증거가 하투사에서 나오지 않자 연구팀은 통치 세력인 왕실 구성원이 미리 보물을 빼돌린 뒤 도망쳤을 것으로 추정하였는데, 시리아 북부에 위치한 도시국가 케르케미시에서 하투사 왕실의 직계 후손으로 추정되는 통치자의 이름이 확인됩니다. 그렇다면 하투사의 통치 세력은 왜 수도를 버리고 떠나야 했을까요? 라는 기본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전성기를 이끌었던 몇몇 왕의 행적을 담은 선형문자 기록과 당대 문명 세력의 대립구도를 통해 히타이트 몰락의 비밀을 풀어보고자 합니다. 재밌게 보시고 내용이 괜찮으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중동 지역 고대 문명사를 이해하기 위해 꼭 알아둬야 할 중요한 포인트 중 하나가 메소포타미아와 고대 이집트 그리고 아나톨리아를 오고 가며 장사를 하던 상인들이 개척한 무역로인데, 후대에 벌어지는 아시리아나 페르시아 그리고 알렉산더의 정복전쟁 때 군사들의 이동로로 이용될 만큼 중요한 고대의 길입니다. 일찍이 하티의 땅 무역로의 중심지였던 네샤 출신의 히타이트는 아시리아 상인들이 메소포타미아와 하티의 땅을 연결하는 무역로의 몇몇 도시에서 카룸이라는 시장을 통해 경제적 이득을 얻어왔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으며 중개무역의 중심지인 알레포를 공격했다는 기록이 존재합니다. 함무라비가 건설한 바빌론은 당시 세계에서 가장 큰 도시이자 상업의 중심지로, 식량과 물자가 부족한 아나톨리아의 고원지대에서 설립된 히타이트는 무역로를 장악하기 위해 중심지인 알레포를 점령하고 바빌론을 약탈하지만 군사원정을 주도한 무르실리가 암살을 당하자 통제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무역로를 장악하고 문명 세력으로 성장하려는 히타이트에게는 뼈아픈 순간이며, 무주공산이 된 중개무역의 중심지인 알레포, 케르크메시, 하라는 신흥 세력인 인도 아리안과 후리안의 손에 떨어지고, 이들이 설립한 미타니 왕국은 아시리아를 제압하고 메소포타미아 북부를 대표하는 문명 세력으로 떠오르게 됩니다. 대규모 군사원정의 후유증과 수도 하투사에서 발생한 내분으로 기회를 놓친 히타이트는 200여 년 동안 아나톨리아 여러 부족들과 무역로를 확보하기 위해 전쟁을 치르지만 영토 확장에 실패했으며, 오히려 카스카족에게 하투사가 약탈당하면서 흑해연안의 땅까지 빼앗기게 됩니다. 오랫동안 내분과 외침에 시달리던 히타이트는 기원전 1400년경 하투사 연명 세력의 한 축으로 권력을 양분하고 있던 하티의 원주민 집단을 몰아내고 왕권이 안정되면서 하티의 땅 주요 도시에 총독을 파견하는 등 중앙 집권 체제를 강화한 후 아나톨리아 서쪽으로 확장을 시도합니다. 당시 하티의 땅 서쪽에 위치한 도시들은 미케네와 크레테를 중심으로 에게해 해양 문명 세력의 영향을 받아 도시국가로 발전하고 있었는데, 히타이트가 공격해 오자 아수아 연맹이라는 동맹체제를 구축하여 대항하게 되는데, 이 전쟁에서 히타이트가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현대학자들은 아수아를 아나톨리아 서북쪽을 특정하는 지명으로 해석하고, 아시아란 명칭의 역사적 기원이 여기에 있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히타이트 기록에 따르면 아수아 연맹에는 트로이로 식별되는 윌루사를 포함하여 총 22개의 도시가 참여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또한 르이와인 설립한 고대 국가인 아라자와와 전쟁을 벌여 승리한 후 속국으로 삼았으며, 서남쪽에 리키아어를 사용하는 루카를 공격하다 패배하였는데, 이때 흑해연안에 살던 카스카족에게 하투사가 점령당해 수도를 사무아로 옮겨 위기를 모면하기도 합니다. 수도인 하투사가 약탈당할 때 임시 수도였던 하티의 땅 동쪽 끝단의 도시 사무아의 총독으로 부임한 수필리우마는 카스카족과 연합한 아지 하야사 연맹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후 국민적 영웅으로 떠올라 하투사에 입성한 후 제2를 찬탈하고 히타이트 왕에 오르게 됩니다.
히타이트의 전성기는 수필리우마로부터 시작되는데 아라자와와 하야샤의 왕실의 공주를 시집보내 결혼동맹으로 단속하고 바빌로니아의 공주를 왕비로 맞아 우호 세력으로 만든 후 미탄니 왕국을 고립시키는 외교전을 구사하는데 그 증거는 히타이트 통치 기록에 자세히 남아 있습니다. 히타이트의 메소포타미아 진출을 가로막고 있던 미탄니 왕국은 이집트 신왕국과 동맹을 맺고 무역로를 장악하고 있던 강력한 문명 세력이었는데 수도인 와슈카나에서 발생한 내분으로 시리아 북부에 위치한 무역 도시들에 대해 통제력을 상실하고 아시리아가 독립하면서 세력이 약해지자 히타이트의 공격을 받게 됩니다. 기원전 1340년경 히타이트 왕 수필리우마는 군사를 동원해 미타니의 수도 와슈카나를 함락시켜 속국으로 삼고 선대 왕들이 실패했던 케르케미시와 알레포에 총독을 파견하여 직할 체제를 구축한 후 메소포타미아 무역로를 완전히 장악하였으며 가나안 진출을 준비하던 중 이집트로부터 한 통의 편지를 받게 됩니다. 편지는 이집트 신왕국의 파라오 투탕카멘이 젊은 나이로 사망하자 미망인이 된 어린 왕비가 보내온 것으로 자신의 불안한 이치를 결혼동맹을 통해 타개하고 이집트를 공동 통치하자고 제안한 것인데 히타이트 왕 수필리우마는 그 진위를 살피기 위해 왕자를 친선대사로 이집트에 보내지만 국경 근처에서 살해됩니다. 아들의 피살 소식을 전해받은 수필리우마는 가나안 지역에 대한 공격을 시작하여 많은 이집트의 봉신국가들을 점령하지만 전염병이 창궐하자 어쩔 수 없이 군대를 철수하는데 수도인 하투사에까지 전염병이 번져 약 20년 동안 자신을 포함하여 2명의 왕과 왕족을 비롯해 많은 사람들이 사망하게 됩니다. 당시 기록을 간단히 요약하여 살펴보면 하티의 신들이여 세상의 모든 신들이여 하투사의 왕 무르실리가 간청드립니다. 전염병이 돌고 있습니다. 전염병이 두렵습니다. 20년 동안 많은 사람들이 전염병으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신들이여 이미 선대왕들이 죽음으로 그 대가를 치렀습니다. 전염병을 몰아내 하투사를 살려주세요 라고 기록하였는데 절박하고 간절한 하투사 왕 무리실리의 마음이 구구절절 읽혀집니다. 전염병이 하투사를 휩쓰는 동안 공식적인 왕위 계승자들이 사망하고 세력이 약해지자 히타이트의 속국들이 반란을 일으켜 혼란을 부추기는데 대표적인 국가가 흑해 연안의 카스카와 서쪽에 위치한 아라자와였는데 카스카 반란을 진압하기 위해 출정한 군사원정 때 일식의 기록 학자들에 의해 기원전 1312년에 발생한 계기 일식으로 확인되면서 연대기 구성의 중요한 기준점이 됩니다. 특히 아라자와는 고대 이집트와 동등한 조건에서 외교 문서를 주고받던 국가로 미케네 문명 세력 중 일부로 추정되는 야이아와와 함께 반란을 주도했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무르실리가 이끄는 히타이트 군대는 아라자와의 반란을 강력하게 진압한 후 전쟁에서 패한 아라자와 왕은 도망쳐 바닷사람의 길을 걷게 됩니다. 아나톨리아가 안정되자 히타이트 왕 무아틸리는 선대왕 수필리우마가 전염병으로 실패한 가나안의 무역로를 장악하기 위해 강력한 압박을 가하게 되는데 기원전 1457년 무기토 전투를 기점으로 가나안 도시들에 대한 실효적인 지배력을 가지고 있던 이집트 신왕국의 람세스 2세는 심각한 위협을 받게 되며 결국 전쟁이 발생하게 됩니다. 기원전 1275년 발생한 카데시 전투는 20여 개의 동맹 도시들과 연합한 히타이트와 이집트가 전차 6천여 대와 전투병 7만여 명을 동원하여 벌인 고대 전투 역사상 가장 규모가 큰 국가 간의 전쟁으로 람세스 2세가 후퇴하자 사실상 승리를 거둔 히타이트는 다마스쿠스까지 영향력을 확대하게 되며 히타이트 역사상 최고의 전성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히타이트의 전성기를 이끈 무아틸리 2세는 메소포타미아와 가나안 무역로에 대한 통제력을 강화하기 위해 수도를 하투사에서 타운타사로 옮기게 되며 카데시 전투의 사령관이었던 동생 하투실리를 하투사 총독에 임명하는데 무아틸리의 수도 이전이 결국 발목을 잡아 고질적인 권력 투쟁으로 비화됩니다.
타운타사에 수도를 둔 무와틀리 2세는 자신의 아들에게 히타이트 왕위를 물려주고 사망하게 되는데, 군사들의 지지를 받고 있던 하투사 총독 하투실리가 타운타사에서 거행된 왕위 계승을 인정하지 않자 내분이 발생했으며, 10여 년에 걸친 피비린내 나는 내전 끝에 숙부인 하투실리가 승리를 거두었지만 아나톨리아 서쪽 도시들과의 동맹관계가 와해되면서 반란에 직면합니다. 내란은 끝이 났지만 40여 년 동안 제국의 수도였던 타운타사는 아나톨리아 서남부에 위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투사와는 근본적으로 인적 구성이 달랐으며 강제적 통합이 어렵다고 판단한 하투실리는 하투사 왕의 서열에 비해 한 단계 낮은 쿠른타라 불리는 분봉 성격의 왕의 지위를 인정하게 되는데, 사실상 나라가 두 개로 쪼개진 것이나 다름없는 상황으로 치닫게 됩니다. 가장 큰 문제는 외부에서 발생했는데, 미탄니를 정복하면서 알레포와 케르케미시는 총독을 파견하여 직접 통치하고, 나머지는 미탄니 왕족 중 일부를 괴뢰로 만들어 속국으로 삼았는데, 아시리아가 이곳을 점령하고 바빌론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후 히타이트를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아시리아의 팽창에 맞서 히타이트는 알레포와 케르키메시, 오가리트, 알라시아 등 무역로의 중심 도시를 지켜야 했으며, 가나안을 지켜야 하는 이집트 신왕국은 서로의 입장이 동일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기원전 1258년 결혼동맹과 함께 평화조약을 체결하고 공동대응에 나서게 됩니다. 히타이트와 이집트가 맺은 평화조약은 음판에 합의 내용을 기록하고, 양국의 통치자인 람세스 2세와 하투실리 3세가 서명을 하면서 비준의 형식을 갖추고 있으며, 양국의 수호신에게 이행을 보증하는 맹서로 끝을 맺고 있는데, 평화의 상징물로 조약의 전문이 국제연합 벽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히타이트는 기원전 1237년 아시리아와 벌인 니라야 전투에서 크게 패하게 되며 메소포타미아 무역로에 대한 통제력을 상실하면서 급격히 몰락의 길을 걷게 되는데, 곧이어 불어닥친 후기 청동기 시대의 몰락이라는 대변혁기를 견디지 못하고 멸망하게 됩니다. 현대학자들은 지중해 연안 해안 도시들을 침입해 약탈과 방화를 주도한 바다민족을 미케네나 히타이트 등 문명 세력이 몰락한 직접적인 원인으로 보고 있지만, 그들이 왜 본거지를 떠나야 했는지에 대해서는 가설만 무성한데, 일부는 아나톨리아에 불어닥친 가뭄을 그 원인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아나톨리아 서남쪽 해안의 도시들은 최소 100여 년 동안 히타이트의 속국이거나 동맹 세력으로 압박과 서름을 받아왔기 때문에 세력이 크게 약해진 히타이트는 이들의 좋은 먹잇감으로 전락했으며, 이를 피해 하투사 왕실은 귀금속과 같은 재물을 챙겨 어디론가 떠나면서 고의로 불을 질렀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당시 아시리아 문헌에는 해양 세력인 무시키 연명과 카스카인이 하티의 땅에서 전쟁을 벌였다는 기록이 존재하는데, 무시키 연명의 정확한 실체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으며, 히타이트인이 버리고 떠난 하티의 땅은 카스카인과 프리기아인이 연달아 지배했다는 명확한 증거가 있습니다. 시리아 북부에 위치한 무역도시 케르케미시는 바다민족의 공격을 받은 후 빠르게 재건된 도시로, 이곳의 통치자는 하투사 왕실 수필리우마의 직계 후손인 것으로 밝혀졌으며, 오랫동안 명맥을 유지하다 기원전 730년경 아시리아에 정복됩니다. 현재 시리아 땅인 가나안 북부 여러 도시에 나타난 히타이트의 흔적을 역사가들은 시로 히타이트라는 명칭으로 부르고 있는데, 하티의 땅을 떠난 유민들 중 살아남은 사람들이 이곳에 정착한 것이며, 가나안의 유별난 부족인 유대인들에게 해족이라 불리다가 아람인에 동화되면서 역사 속으로 사라집니다.